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일이 아나운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생계로 국회가 2달 넘게 올스톱한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완성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뭔가 찔리셨는지 자유한국당이 즉각 야당을 도발하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는데요. 바로 전날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에 야당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죠. 글쎄 청와대는 정말 국민청원에 상식적인 답변을 했을 뿐인데 자한당 해산 청원에 183만이나 서명했던 국민들의 분노가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느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청와대가 지금 11일, 12일 이렇게 연 이틀째 국회와 관련된 국민청원에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정당 해산 관련한 청원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청원이었고요. 사실 둘 다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뜨거운 이 감자가 되었던 그런 주제였고요. 사실 정당 해산 관련해서는 뭐 20만이 아니라 뭐 183만 이렇게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거기다 대고 청와대가 뭐라고 응답을 할까? 이것도 이제 관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청와대 이 정당 해산 청원 관련한 청와대 답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11일이요. 청와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양당 해산을 촉구하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있었던 거잖아요. 양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이런 국민청원의 글과 관련해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같은 경우에는 총 183만이 청원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은 33만이 응답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 답변 내용은 뭐 크게 놀라운 내용은 아니에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사실 청와대가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국민들이 183만이나 뭐 해산시켜달라고 청원했으니까 그럼 어디 한번 청원대를 어디 한번 해산시켜 볼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민주정부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결국은 정당의 존폐 여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여러분의 몫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원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 국민들도 183만이나 그 청원 서명을 하시면서 청와대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 정부인 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의 이런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정말 정당 해산을 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서명을 했던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아닌가? 진짜 이참에 좌파 독재라고 하는데 한번 진짜 밀어붙여버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 근데 어쨌든 저만 해도 서명을 하면서도 그걸 정말 청와대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저기다 답변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을 것이다. 어차피 청와대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강 수석도 굉장히 이제 원론적인 방식에서 대답을 합니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한다.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럴 줄 알았지만 그래도 좀 세게 얘기하지 약간 이런 내심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살짝 좀 조금만 더 세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요. 그래도 이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자유한국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 보고 뭐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될 만한 얘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약간 좀 뭐랄까요? 찔리나? 싶을 정도로요. 찔려서 이렇게 오버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요. 이렇게
청와대 답변을 듣고 야당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기자들 만나서 이러한 청와대 답변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제1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발끈을 했다고 합니다. 뭐 청와대가 뭐라고 청와대가 뭐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달라는 여러분의 의견을 매우 공감하며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아, 뭐 대체? 뭐 어쨌는데? 어떻게 제1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자유한국당이 배결성이 있으니 우리 당을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정당으로 보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본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당이 해산해야 할 정당 조건에 다 해당되지만 청와대가 참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이거 좀 너무 과잉 해석 아니에요? 청와대에게 물론 정당 해석 권한은 있지만 그런 것은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총선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다시 야당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렇게 이제 과잉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해달라. 민심을 똑바로 읽어달라. 야당에 대해 해산될 정당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운운하면서 전쟁 선포하지 말고 시장에 가서 민심을 들으라 라고 핏대를 세웠다고 합니다. 아니 저기 지금 민심이요. 국민청원이 민심인 거잖아요. 민심이 무려 183만 명이 해산하라고 그 정당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시는 정당 해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시장 가가지고 들어요. 시장보다도 더 지금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183만이나 정당 해산하라고 그 입 좀 다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심을 알려줘도 안 듣고 계시면서 지금 누가 어디다 대고 지금 화풀이를 하고 계시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조목조목 일침을 해주셨더라고요. 혹시 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답변은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닌 괴멸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강기정 정무수석의 답변 원문을 살펴봤다. 근데 원문을 보면 나 대표의 공격은 최소한의 상도의도 없이 생떼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나 대표의 어거지와는 달리 강 수석은 183만 명이 참여한 자유한국당 해산청구 청원 그리고 33만여 명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을 한데 묶어서 같은 내용으로 답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양 당에 대한 청원이 동시에 올라왔는데 동시에 다 20만이 넘었기 때문에 두 당을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같이 묶어서 두 정당에 대한 해산 청구 그게 올라왔지만 이런 것은 국민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다. 선거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에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합니다. 정당 해산 청구는 주권자이신 국민 몫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걸 이제 문제 삼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게 정말 선거 심판론이라고 한다면 두 정당 모두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33만 거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어르신들이 아주 열심히 끌어모으고 있는 대로 끌어모아서 33만위까지 만든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분들 역시도 선거 때 제대로 자기들이 투표를 하셔서 민주당을 뭐 해산시켜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국민의 민심으로 투표 때 제대로 보여주시라고 그들 나름대로의 심판을 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양당 모두 다 대상인데 왜 자기들만 가지고 그렇다고 이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러시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아무튼 또한 정부는 정당 해산 제소권이 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힌 것이 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뭐라고 했어야 될까요? 행사 어디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어야 되나? 오히려 정당 해산 제소권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그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이 사법농단을 저질렀던 황교안 법무장관이 행사했던 바 있죠. 통합진보당. 아무튼 뭐 그걸 어찌됐건 간에 그게 정당 해산 제소권이 정부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한당이나 민주당이 정당 해산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 정부는 그런 게 있는지 아예 그냥 하지 않겠다.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정당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해달라. 이건 너무나도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인데 이게 어떻게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냐.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것도 어느 한 당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양 당의 해산 청구가 올라온 모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알아서 심판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대체 어떻게 선거운동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정당 심판하자는 것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 정신 그 자체 아닙니까? 그잖아요? 국민들이 심판을 하면 선거 때 심판당하는 대상이 자기들인 걸 분명히 알아봐요. 자기들이 그 심판당할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발작 버튼 눌린 것처럼 막 난리를 피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국민이 선거를 통해 특정 당을 괴멸시키려 한다면 그 당은 괴멸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잖아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정말 특정 당을, 이 당은 절대 못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완전 정말 이를 악물고 투표해서 선거로 완전히 몰아내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마땅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당은 괴멸당해야 정상인 거죠. 그게 민주주의 국가인 거고요. 오히려 정말 정부 여당이 억지로 그 당의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오히려 박근혜 정권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잘하던 선거 개입이고 정치 공작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한 얘기를, 그죠? 아무튼 자한당은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으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183만 명이 해산 청구 청원을 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준엄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하루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밀린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이종걸 의원이 아주 속 시원하게 일침을 해주셨어요. 진짜 좀 일이나 좀 하시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토록 정말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183만 청원이요. 사실 그 전에도요. 자유한국당 해산시켜주세요 한 청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러고 그냥 넘겼던 거예요. 이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183만이라는 청원이 일어났을 때 국민들의 분노가 그만큼 거세게 일었었던 것이고, 이걸 청와대에서 정말 해산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게 그 경고를 보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너네 정신 좀 차려라. 그런 의미였던 거잖아요. 너네 제발 정신 차리고 일 좀 해라. 라는 뜻이었는데 정작 그 얘기를 들어야 할 자유한국당은 저렇게 귓구멍을 꽉 닫고 정부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괴멸시키려고 있다며. 정부가 왜 괴멸시키려고 해요? 국민들이 괴멸시킬 거야. 국민들이 선거에서 괴멸시키려고 지금 우리 손가락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이토록 간절하게 지금 내년 4월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셔가지고요. 네. 아니 근데 알 것 같아.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까 지금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들이 심판당할 걸 아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선거법 개정도 어떻게든 막으려고 지금 아주 생떼를 부리고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렇게 준엄한 국민적 목소리가 담긴 국민청원을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무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또 회의에서는 그 두 번째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이 부정적인 인식도 재차 표출이 됐다 그래요. 이게 지금 국민소환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거의 이 국민들의 80% 이상이요. 국민들이 지금 일하는 국회의원들 우리가 직접 소환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한국당은 전혀 아랑곳 없이 지금 오히려 청와대가 이와 관련한 이 응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다시 발작 버튼을 눌린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두 번째로,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소환제 20대 국회에서 완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국회를 통해서 완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복귀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답변이었는데요.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하며 관련법 처리를 촉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복귀왕 비서관이 이야기를 하신 이 청원이 아까 보시다시피 20만이 또 넘어서서 답변을 하게 된 건데요. 이게 그냥 막 답변하는 게 아니라 20만이 넘어서고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청와대가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복귀왕 비서관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했고 지자체장을 국민이 소환해서 파면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오직 국회의원만 국민이 선출했음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치. 그렇잖아요. 맞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지난 대선 때 당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던 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심지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같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 뭐가 문제야? 당장 그냥 하면 되잖아요. 지금 법안도 발의됐겠다. 그냥 바로 통과를 시키면 될 텐데, 지금 그야말로 정당성도 사실 국민투표, 국민 바람과 더불어서 대의민주주의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에 헌법 개정안을 제안해서 제도화하려고 했는데 아예 논의 테이블에조차도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류된 상태인 이 관련 법안은 6월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정말 상식적인 수준의 답변 아닌가요? 그잖아요. 이미 지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미 그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동의했던 부분이고 법안도 이렇게 발의가 돼 있다는데, 그리고 당연히 이건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지자체장도 우리가 소환할 수 있는데 왜 국회의원만 안 되냐? 이거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국민적 요구가 큰데 아까 지금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국민 여론 80% 가까이 지금 찬성하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국민들이 우리 선의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시에 박탈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 국민들의 요구가 높고 이미 다 지금 지난 대선 때도 모든 후보들도 다 동의를 했던 부분, 약속했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될 거냐? 잘 처리해 주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어느 포인트가 문제일까? 근데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맹비난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청와대 정무수석이 막가파식으로 국회를 모욕하고 야당을 공격한 데 이어 청와대 정무비서관께서도 친히 청원에 답하는 형식으로 국민소환을 운운하며 국회와 야당을 도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소환을 운운하며 국회와 야당을 도발했다라는 건 국민들한테 지금 싸우자는 건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아까 뭐요? 80%가 지금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요. 80%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지금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와 야당을 도발하고 있다.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렇잖아요.
국민의 80%가 이렇게 얘기하고 청원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는 말만 청와대를 비난하는 거지 말 그대로 국민 소환 하게 해달라는 국민들에게 지금 너네 우리 도발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도발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싸우자는 거지 지금? 우리가 싸우자는 거잖아.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청원을 빌미로 정당 해산에 국민소환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삼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가도 너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견을 이렇게 민심을 이렇게 안 따라주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민주주의 국가 진짜 네 삼권 분립 얘기하셨나 지금? 진짜 너무 웃기죠? 결국에는 자기 밥그릇들 뺏길까봐 이렇게 벌벌 떨고 있으면서 그런 거잖아요? 왜? 소환제 하면 당장 쫓겨날까봐 겁나시나봐요. 그러니까 국민 소환제 못하게 하려고. 국민 소환제를 왜 겁내? 대체? 아니 지금 이게 뭐 국민 소환제 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만 하겠다, 바른미래당만 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제 역할을 못하면 누구든 쫓겨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왜? 뭐가? 왜 어떤 특정 정당에만 불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건 매우 스스로를 잘 알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죠? 자기들이 이제 이거 소환제 시작했다면 우리 한 절반쯤 날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본인들 스스로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웃기죠? 반면에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해서 국민 소환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한 인식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SNS에서 청와대가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개혁에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 제안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화답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 대표는 이해찬, 황교안, 손학규, 이정미 등 여야 4당 대표에 제안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선거제 개혁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분권형 개헌을 이루어서 역사에 남을 국회를 만들어보자 라고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안 될 것 같은데 황교안 안 될 것 같은데요. 빼고 가세요. 빼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을 이미 당론으로 채택해 놓은 상태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국민들이 참다 못해 국민소환제를 해서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다 소환해야 된다는 의견이 80%까지 됐다. 자유한국당이 특권의식으로 나머지 180여 명의 의원들을 일 못하게 가로막는 것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국민 여론이라는 걸 분명히 좀 아셔야 될 텐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이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혀 이 뭐랄까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그것도 이렇게 뭐 20만 넘고 이렇게 하는 국민적 여론에 대해서 이게 청와대가 정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청와대 게시판의 글을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국민 여론을 폄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계속해서 무시를 하고 있어요.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유기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 청원을 청와대가 나서서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국민평가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다. 청와대가 청원 게시판을 정쟁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이 남남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센 것도 잘 들어야 한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까? 누가? 어디 태극기 그쪽에서 얘기하시든가? 태극기 뭐 이게 밥상으로 식탁보로 사용하는 그런 쪽에서 얘기하시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차라리 게시판을 처리하는 것이 남남 갈등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진짜 너무 웃겨요. 남남 갈등 운운하는 것도 진짜 좀 가소롭고요. 사실 아니 남남 갈등이 더 극심했던 것이 오히려 이명박근혜 정부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잖아요.
그때는 뭘 없앴어야 됐을까? 아니 그리고 다 떠나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계속해서 국민청원에서 올라오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듣기 싫으니까 아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 창구까지도 없애자는 이런 이야기를 아주 대놓고 하는 저 패기 대체 뭘까? 저러면서 와 민심 어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청원이 두려워서 그걸 차라리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정당이 과연 민심을 듣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굳이 거기 레드카펫 깔고 그 경호원 대동하고 그러면서 시장 가가지고 그 어묵 먹는 쇼하면서 그렇게 안 하셔도요. 국민들 민심이 더 다양하고 많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이런 청원 게시판 글 물론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청원들도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국민들로부터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는 청원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183만, 20만 넘게 생기고 이런 것들은 적어도 이런 민심들이 있구나. 설사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 정도는 좀 지켜보는 제대로 좀 눈여겨서 보는 그리고 사실 183만이라는 국민이 자기 정당을 해산시켜달라고까지 그렇게 국민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좀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뭘 그렇게 국민들에게 밉보였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시고요. 이 모든 것이 또 청와대 탓이라고 하시니 국민들을 이런 청원마저도 청와대 탓이라고 하시니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갑갑해집니다. 네, 아무튼 그런 가운데 지금 국회에서는 당장 6월 임시국회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민주평화당이 지난 4일에 임시국회 개최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에 돌입한 데 이어서 정의당도 어제 인내 시간이 모두 끝났다라고 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고 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자유한국당을 보다 더 압박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빼놓고 가는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도 그동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의 국회 소집에 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 어제 내비치기도 해서요. 과연 어떻게 될지 자유한국당 국민들의 여론은 이미 50% 이상 자유한국당을 빼고 가라라는 의견입니다. 아시죠? 어제도 이야기 들었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자유한국당처럼 계속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여론을 잘 받아 안아서 지금 완전 보이콧한 상태에서 2달여를 보내고 있는 이 국회를 다시금 재가동시켜주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하셨다면서요? 저희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6월 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야? 아니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라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일 안 하겠다고 생떼를 부리면서 나 일하는 거 보고 싶으면 훌륭한 조건을 가져와봐. 내 마음에 들만한 조건을 가져와봐. 안 그럼 일 안 할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왜 우리 국민들이 소환을 못하죠? 응?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물론 나는 안 뽑았지만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일 안 하겠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왜 우리 국민들이 소환할 수 없는 거? 정말 국회에서 잘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거듭 드네요. 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안 들으려고 하면 더 큰 목소리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강력하게 높여서 뒷구멍이 찢어져야 전해드려야죠. 발칙한 뉴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